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셋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 갈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수도 살짝 변동성이 있고 키워드에 대해서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시장입니다. 순위별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5위에 오늘 랭크되어 있습니다. 정말 쩝하고 착하고 입맛만 다셨습니다. 8만전자 안차까지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그림 잡고요. 특히 오늘 전략적으로 소부장단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대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매력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8만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터치, 그래도 앞에 팔자 의미 있을까요? 외국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메모리 좋다, 아직까지 투자 매력 높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차익 조정이 모건스트리 쪽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안차까지 되어야 되는 오늘 위치였는지 이 정도면 괜찮은 힘을 보여준 걸까요? 일단 어제 글로벌 증시를 한번 좀 살펴볼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밀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애플도 굉장히 좋지 못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 글로벌 지수가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엔비디아 뭐 장 마감 때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굉장히 약했어요. 네. 대신에 반도체 전체가 약했냐? 그건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강하다는 것은 레거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시장의 수급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마이크론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안에서의 지금 순환매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흐름을 그대로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반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었을 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있으신 분들은요, 뭐 계속 보유를 네. 하면 됩니다. 근데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전히 지금 계속 선택의 기로에 맞아요. 서 있는 네.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사실 신규 매수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소부장단에서 이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향으로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한 것은 마이크론, 그러니까 업계 3위의 마이크론의 실적이 그만큼 나왔으면 1, 2위 기업은 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일단 기대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HBM이냐 레거시냐 HBM 쪽은 지금 한 기업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것도 마침 궁금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전에는 HBM 키워드로 이쪽의 주목도가 높았다가 정말 1시 반 구간에 쭉 상승하면서 한미반도체 수급이 쏙 몰려서 네. 좀 헷갈리거든요. 여전히 HBM이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걸까? 다른 쪽에 대한 키워드는 아직인가에 제가 생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남았습니다. 어떤 거죠? 삼성전자의 HBM3E 양산을 통해서 네. 만약 수주 발주가 한미반도체로 접수가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퀄 테스트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당연히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수율이에요.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도 수율이 6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의 장비 기업들과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만약 정말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발주를 주고 한미반도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주가가 또 밸류업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HBM 관련해서는 저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쪽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 내 성향상 지금 이쪽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레거시 쪽에 집중이 되어 있으나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쪽이 있거든요. 원익그룹주. 아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예전에 잘 갔던 전통의 명가가 기회가 그쵸. 남아있다. 네, 그러니까 전통의 명가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기업들 중에 대신에 실적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그러니까 이 사업 역량이 높은 기업을 좀 뽑아보자라고 하면 저는 원익그룹주들을 오히려 지금 같은 위치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삼성전자 지금 뭐 8만전자 가냐 9만전자 가냐 10만전자 갈 거냐 말 거냐 이 시점에서 새롭게 사는 것보다
조금은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렵긴 한데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매물의 벽에 두텁지 않은 두 종목을 딱 꼽는다면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네. 종목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그간의 기대감인데 한미 반도체는 만약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으로 만약 모멘텀이 더해질 경우에 탄력도는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한미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엮여져 있으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서 저는 저점에 있는 쪽은 이제 원익그룹 쪽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한미 반도체처럼 시세가 난 쪽에서 쫓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예스티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스티도 이제 삼성 밸류체인으로 이제 걸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때문에 HPSP하고 지금 서로 이 특허에 대한 소송이 좀 벌어지고 있긴 하나 기존의 본업, 그러니까 OLED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러한 쪽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 변동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면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라서 그날 강한 반도체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매일 간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순환매가 핵심인 것 같아서 투자 아이디어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그러면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반도체 지금 치고 올라가는 쪽을 따라잡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 김태수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의 명가, 레거시 쪽에서 덜 움직인 쪽, 이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쉬어가고 있는 요즘 핫했던 키워드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온디바이스 쪽도 최근에 많이 쉬어가서 차트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후퇴한 구간입니다. 신기술, 신모멘텀으로 가지고 있다가 쉬어간 쪽, 레거시 쪽에서 아직 덜 오른쪽. 태기를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의 매력도가 높을까요?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은데.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꼭 택 1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돈이 많으면 좋은데요. 네,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양분해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통적인 종목들과 그다음에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엮인 종목들을 좀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한다면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한 쪽이 저도 일단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은 확실히 가져갈 수가 있지만 그게 시세의 연속성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온디바이스가 좀 많이 쉬긴 해서요. 네, 약간 테마성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엮여 있다가 지금 시세 흐름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종목들은 못 간 것뿐이지 자리가 빠져 있지는 않아요. 못 갔다, 좀 답답하다라는 정도지. 근데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의 느낌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그동안 너무 좀 기대감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인식하는 쪽이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전통적인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한미반도체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답이 좀 나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강한 쪽, 모멘텀을 가진 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섹터에 대해서 대기하시는 분들, 시세 나오기 전에 대기하셨던 분들은요, 대표님, 아무래도 CXL 관련해서 모멘텀이 오늘 밤 있잖아요. mem콩 2024. 그러면서 CXL 쪽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반응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한 걸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섹터별로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CXL은 지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양쪽 회사 모두가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HBM 후속으로는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면 지금 네오셈, 엑시콘 약간 대장주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저는 굳이 지금은 보실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관련돼서 종목들 흐름을
체크는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HBM보다는 CXL은 좀 약하기 때문에 HBM을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 또 신기술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은 CXL 보시는 건 좋지만 대장주 종목인 엑시콘과 네오셈 위주로 저는 지금은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 투자한다는 매력도는 가격 메리트라고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요. 오늘 특히 이 시간에 한미반도체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골고루 전략적인 힌트를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뭐 정답, 뭐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려드리려고 했네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볼게요. 거래가 실리고 있는 쪽은 반도체 그리고 오늘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헷갈리거든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사실은 오늘 첫 질문을 이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오전엔 했어요. 호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제약바이오 분위기 괜찮네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HLB 보다 보니까 방향성에 또 물음표가 붙어버립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어떻게 보고 전략적인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점심시간 기점을 지나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쪽이 좀 제약바이오 쪽이었거든요. 뭐 이제 HLB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뭐 이제 뭐 레오캠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쪽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금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HLB가 장중에 지금 변동성을 좀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한번 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다가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 회복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대량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변동성에 대해서 저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명분이 확실한 쪽은 지금 삼천단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유럽 9개국의 이 허가된 부분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오늘 또 이제 비만 치료제를 또 등에 업고 한 번 더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 수급이 기존의 시세가 난 쪽에서 어떤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현금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삼청단 제약 쪽으로 한번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10만 원 이하 사신 분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추세가 완전히 밀리지 않는 이상 그럴 때 이제 새롭게 제약바이오 쪽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삼천단 제약이 다음 키워드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주도주의 대한 섹터가 제약바이오로 보였어요. 네. 근데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대형 제약바이오 일부 빼고는 지금 좋지 못한 흐름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흔들린 상황 그리고 이제 시세가 난 쪽에서만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만약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삼천단 제약 쪽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본부장님 제약바이오의 거래 대금이 쏠리는 돈이 늘지 않았다라는 가정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전에 가장 큰 트리거가 됐던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한다면 그 수급에 대한 자금이 조금 더 분명하다는 재료가 있는 삼천당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전략도 수정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일단 알테오젠 쪽에서 대량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HLB 쪽에서도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지금 매도 물량이 지속 이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만약 이들 기업이 살짝 조정을 좀 보이게 되었을 때 강한 쪽이 이제 나타날 건데 그 강한 쪽을 저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이제 한미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쪽에서 조정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만약 HLB가 다소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보일 때 강한 기업이 뭐냐?
그것은 이제 좀 체크를 하고 저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기업이 지금은 3천당 제약으로 보여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재은 대표님, 그러면은 여전히 대형주 중심으로만 분명한 뉴스를 가진 쪽으로만 제약바이오에 대해 전략을 잡아야 된다라는 앞선 본부장의 의견에 동의하신지 궁금하고요. HLB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IR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주가의 트리거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막연한 기대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장 마감 이후 이벤트라서 보유자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살짝은 하실 필요도 있는지도 같이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3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이고 또 2030년 돼서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12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지금 HLB, HLB 생명과학 이렇게 보면은 둘이 합쳐서 시총이 무려 16조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빠져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그 몸값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갔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FDA 승인 이후에 아마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신규 접근을 당연히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는 좀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또 시장에서는 네. 관심도도 높고 이 종목은 또 회사가 대응을 잘하잖아요.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 때 항상 그래 왔듯이.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제 고평가 부분 아니면 너무 좀 기대감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종목이 많이 오른 거가 아닌가라는 쪽으로 지금은 좀 포커스가 맞춰 있고 역시나 삼천냉 제약이 또 새롭게 급부상을 하면서 오히려 그나마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수급들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덜 좀 들어요. 올랐다라고 생각하세요? HLB와 알테오젠 대비해서는 좀 덜 올랐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제약주들 중에서 이제 소식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중소형주들보다는 이쪽으로 확실히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삼천당 제약의 소식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환호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두 종목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수급 이동 현상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아무래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꼽아서 전략 고민해봤고요. 오늘 반도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지금 2시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로봇 가운데서는 엔젤 로보틱스의 시세의 변동성이 지금 큽니다. 고점 높여가면서 호가창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오후장에 다시 한번 위로 올라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신규 상장주를 저희가 할 때는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 고점을 뛰어넘는 경우가 제 기억이 맞다면 없었던 없죠. 것 같아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57,000원 선을 넘어서면서 계속 위쪽으로 노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후에 이렇게 변동성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특히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락업 물량이 좀 많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오후에 다시 한번 튄다라는 관점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엔젤 로보틱스도 사실 네. 장중에 좀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네, 10시 혹은 11시 구간만 하더라도 오늘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공교롭게 HLB가 빠지는 그 타이밍에 네. 이 엔젤 로보틱스는 또 상승 전환에 또 그랬어요? 시도를 하면서 네. 수급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른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엔젤 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좀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좀 문제가 되면 그것을 좀 잡아주고 이 보조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 관련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입니다. 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올해 흑자를 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로봇주들의 이제 이 큰 특징 을 안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일단 수급을 동반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에 기업의 모멘텀 어떤 펀더멘탈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상장한 첫날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기계적인 또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는 오늘 기준으로 54,000원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4,000원대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내일도 혹은 당분간은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중에 이제 고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54,000원대 밑으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수급의 변화를 좀 보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엔젤 로보틱스에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사실 다른 로봇주들은 지금 힘을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이제 어제의 이제 하락폭을 좀 이제 만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현재 추세라면 앞서 말씀드린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가 54,000원을 지키는 편이 조금 긴 시각으로 봤을 땐 로봇 섹터에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네. 쏠렸었던 기업인데 우리나라 K 증시의 가장 큰 단점이 세론 많이 걱정을 네.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걱정거리였는데 오늘 만약 이렇게 해당 가격대 위에서 마감이 되면 그러한 어떤 우려를 다 수급으로 커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공모주의 투심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한번 잡아볼까? 신규로 본다면 여기가 로봇주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성격으로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펀더멘털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어떻게 기준 밴드를 잡고 이 종목은 봐야 될지도 살짝 궁금해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만약에 이 종목이 힘을 받지 못하고 꼬꾸라졌다라고 한다면 좀 앞으로 전방이 이 종목의 흐름이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오후장에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전 있을 양팔 로봇을 내일 또 처음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도 같이 더해지다 보면 저는 충분히 뭐 6만 원 이상까지의 주가는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신규 접근을 좀 진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좀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탄력이 나오고 다음날 탄력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되는 경우들도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6만 원 이상은 가뿐하게 갈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지난주에도 대표님 저희 로봇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삼성발 M&A에 대한 모멘텀으로 들썩이는 로봇의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탑스 아직 기다리는 구간이긴 한데 궁금합니다. 삼성발 모멘텀이 오늘 레인보우의 시세를 보면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삼성이 로봇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M&A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잖아요. 냉난방 공조. 그러면 좀 꺾인 건지도 궁금해요. 전반적으로 로봇의 분위기도 함께 봐주신다면요. 저는 일단은 로봇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M&A 이슈는 계속해서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이슈들만 보지 않고 우리가 좀 넓게 로봇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 부족 현상이 높아질 거고 더 심화가 될 거고 그 대안책을 생각했을 때도 로봇이 가장 대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30년도에 오면 결국에는 노동 인구가 거의 로봇이 대체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점차 갈수록 종목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기업과 가지 못하는 기대감으로 갔던 기업들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그만큼 부응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삼성전자 관련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이제 지금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일 또 양팔 로봇을 선보인다든지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M&A 이슈도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잠시 그러한 이슈가 나온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포인트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 업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이다. 또 AI 로봇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 좀 투자도 단행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봐야 되는 섹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로봇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반도체, AI 여기에서 꼭 필요한 산업으로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중심으로 보안주에서는 센트랩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에 기반한다면 센트랩의 오늘 시세가 중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값이 오늘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그렇다면 그쪽을 중심으로 또 다른 기업을 찾아야 되는지도 궁금해서요. 보안 분위기 살펴주시죠. 저는 충분히 이제 보안 쪽은 보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AI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보안 시장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 부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보안 시장도 같이 확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못 갔던 시장에서 이제 센즈랩이라는 기업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슈를 또 만들어줬고 생각보다 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상승에 대한 시발점이 돼서 저는 보안 관련주들을 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즈랩의 거래량은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 풀리지 않고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큰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관련된 다른 보안주들도 돌려보니까 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AI 모멘텀이 붙어주면 이제 거의 시세가 좀 분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전선주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도 AI라는 이슈가 붙어주면서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 AI와 보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한 기업이 이러한 좋은 소식을 내줬기 때문에 기대감 전반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세의 연속성이 당분간은 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같이 커져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시세를 모으는 과정이라서 어느 종목을 대장주격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어느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중심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대장주에 또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오늘 센즈랩과 모니터랩과 지금 K사인이 세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대장주 안에서 좀 정답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엑스게이트까지 탑 4개의 종목으로 해서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종목들 중심으로 더 강한 시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탑픽은 일단 이 4종목의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한 쪽을 계속 보자. 강한 쪽에서 추가적인 탄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산주 이야기하고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1위 키워드는 김태성 본부장님과 풀어보도록 할게요. 참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섹터 방산입니다.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 임박하면서 중요도가 더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과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방산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참 중요해요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의 키포인트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실적 시즌 좀 앞다고 이제 임박해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직도 매력이 있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네. 최근에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난 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유럽에 이제 국방비로 지출하는 비중은 점점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그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러시아의 그동안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액션 취한 거를 놓고 예측을 좀 해보면 조용히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이제 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방산주들이
어떤 테마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수급도 이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한 어떤 테마적인 수급이 아니더라도 본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 기대하는 건 뭐냐면 유럽에서의 이제 새로운 수출 판로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유럽 입장에서도 이 수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LIG 넥스원이든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러 나라의 이제 판로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주들 저도 이제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을 좋게 보는 것과 없으신 분들이 지금 과연 방산주를 트레이딩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한 템포를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응이 예상되는 구간이라면 뭐 가스, 석유, 곡물 이쪽은 아직까지도 잘 살펴보면 기회 남아있다라고 봐요. 어제부터 움직였죠. 네. 어제 이제 뭐 한일 사료를 네. 동반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으로 이제 발병했을 때 그때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방산주들도 같이 봐야 되지만 조금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놓고 꿀 같은 조언들 쭉 찾아봤습니다. 변동성을 안고 고점 높이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 중심으로의 전략도 함께 고민을 해봤네요.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SC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